6강 워드프레스부터 쉽게 만드는 방법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터라고 하면 홈페이지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의미를 하죠. 보통 이제 부터라고 불리는 부분에는 이런 상호라던가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와 같은 기초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추가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나 이용약관 이런 내용들, 법적인 내용들도 함께 다루고 있고요. 이 부터를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기존에 UAE의 헤더 앤 부터 빌더를 이용했었죠. 들어와서 새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편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아래쪽 타입 오브 템플릿 부분에 부터 선택을 해주시고 디스플레이에는 엔타이어 웹사이트 유저도 올로 지정하겠습니다. 이거는 헤더 만들 때 말씀드렸었죠. 동일합니다. 공개 눌러주시고요. 바로 편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화면에서 일단 컨테이너를 하나 추가를 해야겠죠. 플러스 버튼 눌러서 플래시 박스로 하고 이번에는 방향을 행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새 방향의 컨테이너를 추가할 거라서 지금은 방향이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일단 하나 넣어 보고요. 자, 일단 하나하나 넣어볼까요? 요소 추가를 넣어서 로고를 먼저 넣을 건데 로고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로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트 로고를 선택을 하게 되면 로고가 흰색이에요. 근데 로고는 하나밖에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엘리멘터에서는 투명과 이제 투명하지 않은 로고를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여기는 검정색이죠. 헤더 부분에는 이제 투명한 흰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다른 게 들어와야 돼서 여기서는 로고로 사용하지 않고 이미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부분에 선택하셔서 로고를 하나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로고를 넣으시면 되고요. 자, 업로드 됐으면 선택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부분에 올 게 글자들이 이렇게 쭉 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넣기 위해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기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하나 더 텍스트 편집기로 가져오겠습니다. 맨 우측에는 이제 메뉴가 들어오고 있죠. 메뉴를 넣을 때 헤더에서 우리가 두 개 메뉴 각각 만들었던 것처럼 여기도 별도로 메뉴를 하나 더 만들어서 나열시킬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텍스트 편집기를 이용해서 메뉴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한 줄 더 있죠. 한 줄을 더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누르고 박스 눌러서 하나 더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가운데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플러스 눌러서 제목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문구를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저는 그러니까 사이트에서 카피해서 가져올 거고요. 가운데 정렬을 먼저 해볼게요. 여기 컨테이너 편집 누르셔서 컨텐츠 항목 정렬 중앙으로 맞춰 주시고요. 영문을 클릭하신 다음에 색상이랑 폰트를 좀 바꿔볼게요. 스타일로 가서 타이포그래피 16 정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색상도 바꾸고 싶은데요. 색상 바꿀 때는 이 텍스트 색상 오셔가지고 저는 333은 좀 진한 것 같네요. 약간 옅은 색으로 이 정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윗 라인에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사이트 보면 자, 이렇게 사이트 보면 선이 그어져 있죠. 선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컨테이너에서 선을 그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선이 잘 그어질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스타일에 오셔가지고요. 테두리를 주면 되는데 테두리는 상하 좌우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두리 이용해서 실선 넣고 1픽셀만 상단으로 넣어주시고 색상은 검정색으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선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뭐 상하 좌우 다 이런 방식으로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요 가운데 여백을 조금 더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백을 줄 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마진과 패딩을 조정하면 되는데 이제 고급에 가셔가지고 안쪽에 여백을 위아래로 주고 싶은 거거든요. 패딩 부분에다가 15 정도씩
주면은 위아래 여백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백 생긴 상태에서 일단은 공개 한번 눌러주고요. 위에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부분을 보면은 일단은 요 글자와 이미지와 요 메뉴 사이에 이렇게 실선, 옅은 실선이 하나씩 있고 최상단에 이렇게 선이 하나가 있죠. 자, 최상단부터 선을 긋고 좌우로 한번 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컨테이너와 동일하게 위쪽 컨테이너 선택하고 스타일 가서 테두리에 실선 선택하고 상단에 1픽셀로 놓는데 약간 옅은 색깔이죠. 그래서 CO 정도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요. 공개를 하고 이 주소만 따와서 접속을 하게 됐을 때 이렇게 선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선은 요 선보다 좀 두껍죠. 그러면 이제 픽셀을 추가를 해주면 되는데요. 보시면 다시 위에 컨테이너 편집 가셔서 테두리 설정 가서 여기 테두리 너비 상단 부분을 2나 3 정도로 조정해서 공개해 주시면 이제 조금 두꺼워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타이핑을 할 필요 없이 저는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 처리 방침, 용약관 이렇게 글자를 쳐놓고 이제 나중에 여기다 링크를 걸고 싶은 거죠. 각 페이지를 만들어서 링크를 만들고 싶은 건데 각 페이지에 링크를 걸 때는 이렇게 글자 부분을 들어가신 다음에 상단에 보이는 링크 삽입 부분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아직 우리가 사이트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사이트의 메인으로 임시로 걸어두고 나중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해볼게요. 이제 정렬을 해야겠죠. 현재 로고가 좀 많이 크고요. 여백들도 필요하고 선도 필요합니다. 일단은 이미지 사이즈를 먼저 좀 줄여볼게요. 고급에 가서 폭에 사용자화를 누른 다음에 25% 정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단에 있죠, 이미지가. 가운데 정렬로 맞추기 위해서는 전체 컨테이너에서 레이아웃에 가셔가지고 항목 정렬 해주시면 가운데로 정렬이 됩니다. 글자 부분도 가운데 정렬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글자 선택하셔서 툴바 토글을 누르시면 추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우측 정렬 할 수 있는데 우리 가운데 정렬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에 가서 텍스트 색상을 바꾸고 싶어도 지금 안 바뀌죠. 이유가 있습니다. A링크, 그러니까 각 링크가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란 글자의 코드를 실제로 보시면은 A 이렇게 써 있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HTML 코드인데요. 아주 간단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다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에서 보이는 글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는 글자 좌우로 A라는 A라는 태그를 저렇게 넣어주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클릭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href 요 안에다가 이동시키고 싶은 주소를 입력하면 돼요. 현재 좌측에 여기 보시면 주소가 써 있죠. 이동시키고 싶은 링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A링크가 걸려 있으면 기본적으로 색상이 자동으로 걸리는데 이건 테마나 아니면 기본 값이 이렇게 색상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지금부터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상태로 공개를 해보고요. 전체적인 설정 값을 한번 바꿔볼 건데요. 좌측 상단에 사이트 설정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 사이트 설정에서는 엘리멘터에서 전체적인 기본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타이포그래피로 이동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링크 부분 우리가 색상이 지금 현재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바꾸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색상에서 약간 검정, 진한 검정인데 333 정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버 했을 때 어떤 색상으로 변경되게 할 건가, 그거는
기존 값에서 조금 더 옅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드래그 했을 때 색상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은 좌측 이 글자 한글들도 색상을 좀 바꿔주는 게 좋겠죠. 텍스트 색상을 기본 값으로 바꿔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볼게. 추가로 지금 색상이 변경되지 않으니까요. 넘어와서 전역 색상에서도 한번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텍스트 부분이 먹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이렇게 해주시면 네, 색상이 변경이 되죠. 앞으로 텍스트를 쓰게 되면 이 333이라는 컬러의 텍스트로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좌측과 우측에 여백을 주고 띠를 줄 건데요. 자, 여기 여백을 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편집에 오셔서 간격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상관없고 컬럼 부분에서 50 정도나 100 정도 좀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한 50 정도만 떨어뜨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이 사이에다가 선을 넣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방식도 한번 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추가해서 플래시 박스 넣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나를 넣는데 기존에는 플렉스 박스에서 이제 행 가로로 올렸죠. 그러니까 요소를 하나씩 넣을 때마다 자동으로 이렇게 나열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영역을 잡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 이 선을 기준으로 좌우의 간격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뭐 픽셀 단위로 맞추거나 눈대중으로 맞추게 되면은 반응형으로 움직일 때 좀 깨진다던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컨테이너를 추가해서 영역을 나눔으로써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컨테이너를 한번 더 추가를 해볼게요. 플러스 버튼 누른 상태에서 컨테이너를 3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마우스 우측 눌러서 추가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좌우로 정렬되길 희망을 하죠. 그러면 컨테이너 편집을 눌러서 방향을 가로로 바꿔주시면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한번 밑에서 만들었던 요소들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어떻게 보이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영역이 정확하게 이제 3등분 돼서 보이게 되죠. 이미지도 작아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로고 부분을 20% 영역, 맨 끝에 부분도 20% 영역, 가운데를 60%에서 A, B, C 하나, 둘, 셋 합쳐서 100%로 한번 맞춰서 조정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컨테이너 클릭하신 다음에 폭을 20%로 조절해 주시고요. 맨 마지막 부분도 클릭하셔서 20%. 가운데 컨테이너 부분은 60% 폭으로 맞춰주면 얼추 이제 20대, 60대 20으로 균형이 맞게 됩니다. 자, 이미지 부분 너무 작죠? 이미지 클릭해서 고급 눌러서 사용자 정의 너비를 그냥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00% 해도 이제 전체 이 영역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커지지 않고요. 자, 여기 위로 되어 있죠? 가운데 정렬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컨테이너 편집 눌러서 레이아웃에 항목 정렬 눌러주시면 가운데로 이쁘게 정렬됩니다. 자, 차이점은 지금 글자에다가 아까 이 글자 영역에 테두리를 줬죠. 이렇게. 영역이 잘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이제 이 간격이 맞아 보이지만 사실 이 컨테이너 간의 간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컨테이너에다가 여기 테두리를 주면은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텍스트 편집기에 있는 테두리는 빼보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거가 됐죠? 이번에는 컨테이너의 좌우에다가 테두리를 넣어 보겠습니다. 스타일 눌러서 테두리에 실선으로 하고 1픽셀 하되 상단이랑 하단은 안 할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색상이 좀 진하죠. 색상 값이 기존의 텍스트의 테두리는 C5번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동일하게 여기도 테두리의 색상 값을 C5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이 딱 맞게 정리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좌측으로 오히려 와 있어가지고 아까가 균형이
맞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지금 사이에 간격이 떨어졌죠. 컨테이너 간의 간격이 떨어져 있는 거는 전체를 감싸고 있는 컨테이너 레이아웃에 지금 간격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면 딱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간의 간격이 맞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럴 때 지금 보시면은 이 텍스트가 아까 우리가 오른쪽 왼쪽에 이만큼의 영역을 줬었잖아요. 요거를 없애면은 이렇게 이제 딱 붙게 되는데, 이렇게 딱 붙은 상태에서 이 간격, 전체 컨테이너의 간격을 주게 되면 이 상태에서 좌우의 간격을 각각의 요소별로 주면 이 가운데 정렬이 잘 맞을 거예요. 이제 여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컨테이너에 고급 눌러서 패딩 값에다가 우측으로 20픽셀, 이 정도 20 떨어지게. 동일하게 가운데에서도 이번엔 좌측이겠죠. 좌측에다가 20픽셀 떨어주면, 네, 이 간격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죠. 이제 20픽셀씩 딱 떨어졌습니다. 자, 우측 여기에는 영역이 이제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을 텐데, 동일하게 구조를 가져가는 게 좋으니까 가운데 컨테이너의 패딩의 우측 값을 20. 지금 영향이 없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여기 그 마우스 커서 부분 보시면 영역이 생겼죠. 동일하게 우측 컨테이너에도 좌측에다가 패딩을 20픽셀 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딱 가운데 정렬로 맞을 거예요. 이제 이 여백이 가운데가 좀 넓은 것 같다 싶으면은 컨테이너의 폭을 좀 조율해 줄 수도 있습니다. 폭을 30%로 늘리고 여기를 대신 50%로 줄일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그대로 두고요. 이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너무 큰 것 같아요. 25 정도로 맞추고 55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백이 좀 정확하네. 여기는 60%로 맞추고 대신에 맨 우측을 5% 깎아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디자인 시안이 있다면 이제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우리 사이트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눈으로 보면서 맞추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텍스트 편집기를 우리가 넣었었잖아요. 그때는 여기 아래쪽에 기본 여백이 생깁니다. 이 엘리멘트에서 기본 여백을 만든 것 같은데 00을 주더라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 이 여백이 싫다, 그럼 플러스 눌러서 제목으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자, 제목에다가 지금 썼던 거를 쭉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아니면은 여기를 복사하신 다음에 스타일에 가서 폰트를 16 정도일까요? 여기 굵기는 낮추고요. 정상으로. 자, 지금 한 칸씩 안 떨어져 있죠. 여기서 BR이라는 태그를 넣어서 한 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우측에서 떨어뜨리고 싶은 한 줄 바꾸고 싶은 곳에서 엔터 치셔도 됩니다. 자동으로 여기 BR이 생기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맞춰주고 글자 간격도 좁죠. 스타일의 타이포그래피 오셔서 선 높이를 원하는 높이로 맞춰주시고 글자 색상도 텍스트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까 333으로 맞췄죠. 글자가 조금 더 크군요. 16 정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를 삭제를 해보면 이제 여백이 없이 딱 맞게 들어가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목으로 이제 요소를 가져오게 되면 기본으로 H 태그, 제목 태그들이 먹기 때문에 SEO 하실 때 제목이 아니다라고 하면 div나 p나 이런 문단이니까 p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사용하면 될 것 같네요. 밑에 거는 그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요령이 늘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이것도 텍스트 편집기로 되다 보니까 여백이 생겼죠. 이게 싫다 그러면은 제목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자 반대로 이번에는 위에다 여백을 줌으로써 위아래를 좀 맞춰 볼까요? 고급에 가서 이것도 안쪽 여백을 줘야 되기 때문에 패딩 상단에다가
15 정도 하면 이렇게 위아래 간격을 주면서 가운데로 맞춘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부분에 위아래 여백을 좀 줄 건데, 그러면 맨 바깥에 컨테이너 눌러서 고급에서 패딩의 상단 하단에다가 20 정도 조금만 더 줄게요. 이 정도의 여백을 줘서 좀 여유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고요. 한번 사이트에서 볼까요? 주소 복사해서 눌렀을 때 보면 네, 이렇게 여백이 생겼죠. 위에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위에 이제 컨텐츠가 들어오면은 이 부분이 깔끔하게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부터 하고 다음 시간에 모바일 버전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